예, 한자를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죠. 결국은 이제 놀이처럼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놀이 학습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놀이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놀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카드예요. 카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빳빳한 이제 그 용지에다가 앞에는 이제 한자를 쓰고 뒤에는 뜻과 음을 쓰는 거죠. 요거를 큰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크다, 대,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매번 하나, 두 개씩 만들어 가다 보면 그걸 가지고 카드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카드를 뭐 이렇게 뭐 알고 있는 글자 한 번씩 말해 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 그죠? 한자를 보고 아이 큰데 아는 사람은 하나씩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던가. 그러니까 카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한자를 익히고, 그 다음에 카드 놀이를 할 수 있게 되고,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카드를 뭉쳐가다 보면 뭐 몇십 개씩 모아가면 굉장히 자기가 알고 있는 한자가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카드를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볼 수 있고,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가 그 캘로그라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자를 포함한 어떤 그림 같은 거를 그려주는 거죠. 그림 같은 걸 그려주는 겁니다. 한자로 이루어진 그림. 이 캘로그라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그런 걸 만들어 보는 그런 그 예술 활동,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도 한자를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캘로그라피를 만들어 본다던가. 또 다른 걸로 보면은 몸으로 이제 한자를 표현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펼쳐가지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그 글자를 보여주고 앞에서 아이가 그 한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걸 보고서 무슨 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맞추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 식으로 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자 학습을 하면 좋은데, 가장 좋은 건 어쨌든 놀이로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 학습. 아무리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도요, 반복을 하면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이라고 하더라도요, 나란 말씀이 진기계 나라 문자원어 서로 담았디 아니할세 이렇게 들어가는 국민적음 서문을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면 한 달 정도면 보통 다 외웁니다. 한 달 정도만 하루에 한두 번 정도씩 시간 날 때마다 읽고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만 하면 다 외워요. 왜요? 반복 학습이기 때문에. 카드 놀이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 번 하면 반복 학습이 되는 거죠.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억지로 외우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반복하면 외우게 되는데 굳이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입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아이의 머리에다가 그 한자를 떠올리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한자를 말해주면 그 한자의 모양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봐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한자를 그려보는 연습을 자꾸 시키고, 그렇게 반복 학습하고 놀이로 접근을 하고, 이렇게만 하면 한자를 익히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한자를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초등학생 정도라고 하면 최대 글자가 한 500자 정도만 익히시면 됩니다.
중학교 중학교 끝날 때까지는 900자.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1800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선수학습, 예습이라고 하죠. 먼저 익힌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최대 익힐 수 있는 게 1800자입니다. 1800자만 익히면 거의 우리나라에 나오는 단어의 90% 이상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1800자만 익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자 이제 시험을 이제 많이 보시는데 각 단체가 워낙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치는 데가 이제 한국어문회라는 데가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수가 또 보고 있는 건 한국평생교육평가원이라는 곳이 가장 많은 수가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워낙 변동성이 있는 거라서 어느 단체가 시험이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어차피 공인급수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단체를 시험 쳐도. 그 단체에 그러면 그 한자 급수가 있잖아요. 나 몇 급 땄는데 라고 할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체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체든지요, 가장 쉬운 글자는 8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8급. 8급부터 시작해서 가장 어려운 거는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까지 내려갑니다. 간혹 여기서요, 중간에 6급 2라는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준 6급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준 4급 이런 말도 쓰죠. 준 4급, 준 5급. 요거는 예를 들어 6급하고 7급하고 6급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글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 단계를 하나 넣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이런 게 있고 어떤 단체는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8급이 시작이 되는 여기가 제일 쉬운 거,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중요시 여기는 급수가 바로 4급, 그 다음에 3급 이렇게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은 여기가 보통 50자로 시작을 합니다. 요건 이제 누적 개념입니다. 누적. 신출 한자 개념이 아니고 누적 개념으로. 1급까지 배우는 한자 최대 글자 수 3,500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1급 땄는데 그러면 3,500자 한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간혹 1급인데 1,800자밖에 안 되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4급이 몇 글자냐면 누적으로 대략 900에서 1000자 정도가 들어갑니다. 보통은 1000자죠. 보통은. 그 다음에 이 3급은 누적으로 보통 1800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50자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에 4급은 1000자, 3급은 1800자, 1급은 3500자 이렇게만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급 정도도 혹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5급까지 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5급이 보통 500자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단체를 가더라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 정도가 흔합니다. 여기에 이제 약간의 가감이 들어갑니다. 가감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마찬가지죠. 7급이다 그러면 100자로 간다든가, 150자로 간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6급 이러면 여기 이제 300자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50자에서 100자만 배우면 됐었는데 300자나 가려고 하니까 150자나 배워야 되네? 그러면 준 6급 같은 거 하나 중간에 넣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급수의 글자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급이 50자다. 그 다음에 5급이 500자다. 그 다음에 4급이 1000자. 그 다음에 3급이 1800자. 1급이 3500자. 이 정도면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급하고 3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4급이 아까 얘기했을 때 중학교 그 필수 한자, 익혀야 되는 필수 한자 900자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비슷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학교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800자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 필수 한자 수가 1800자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필수 한자 수를 여기서 나타냅니다. 4급하고 3급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수 시험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8급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씩 따가면 좋죠. 요즘은 원래는 이제 대면 시험이죠. 대면 시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그 고사장에 가가지고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의 발달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비대면 학습, 비대면 시험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시험이 요즘은 이제 조금씩 이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평생교육평가원이라는 곳에서도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비대면 시험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험 보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해줘야죠.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그 시험 보고 있는 학생의 모습을 비춰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그 공정성, 어디 보고한다던가 이런 것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선생님 감시자가 되는 거죠. 감시자가 돼가지고서 얘가 정확히 시험을 보고 있는가 이런 감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험이 이제는 늘어나게 됐고 또 그것이 당연한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인급수 쪽을 만약에 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공인급수 쪽은 이제 또 다른 조치를 좀 취해야 되죠. 그거는 이제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니면 비대면을 아주 강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시험이 이제 요즘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 문제, 명문제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종합 문제가 아니라 각 급수 이제 한자를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르쳐 주는데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에 이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원이라는 거, 자원. 글자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니? 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일자는요, 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래야 해를 보면서 해일자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자원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없는 경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자원 설명을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자원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또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게 또 꼭 맞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아이들에게 이 글자가 어떻게 쓰는 거지? 어떤 모양이지? 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다양한 연상기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연상기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모양을 분떠서 하는 경우, 이제 예를 들어 설립자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모습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게 설립자구나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이제
어머니 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연상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모자는 니은이라는 모양, 기역이라는 모양, 그 다음에 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누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니은도 알고 기역도 알고 나누기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 모자를 이렇게 그 분리를 시켜가지고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가 어머니 모자는 어떻게 써야 돼? 니은, 그 다음 기역, 그 다음 나누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걸 이제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암기 팁을 자꾸 제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금방 또 외우겠죠. 문문자는 뭐 문의 모양을 본떴으니까 모양을 본뜬 거는 모양을 본뜨는 그거를 알려주는 게 좋겠고, 그렇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 거는 최대한 그런 암기 팁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그렇게 넣어주는 게 좋다. 그죠? 사람인에다가 이렇게 흑토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흙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인에다가 이렇게 하면 날생자가 되잖아요. 그죠? 날생자. 날생자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원래 근데 여기서 설명을 할 때 얘는 원래 땅에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이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더 좋죠. 요거 설명하면서 요것도 설명을 해주면서 암기 팁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날생자가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암기 팁도 중요하고 자원에 대한 설명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배울 때는 그런데요. 처음 배울 때는 그런데 이게 뭐 그 이후에 가면은 이런 그 암기 팁이니 뭐 자원이니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 글자만 알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 그런 식으로 되는 거. 그래서 8급에 있는 글자들은 대부분 그런 그 암기 팁 또는 글자의 자원 설명만으로도 50자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 양양, 물고기요, 다소도, 임금, 왕, 소우, 달월, 도의, 귀, 사람인, 한일, 나래일, 아들자. 아들자 같은 경우도요, 요렇게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아들의 모양을 이렇게 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삼자 모양이 있네. 아이고, 몽둥이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 3명이 있는데 몽둥이를 때려가면서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암기 팁을 제공하는 거죠. 그죠? 아들자, 밭전. 발족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발족. 저는요, 이건 족발맛이라고 얘기합니다. 족발. 미음, 시옷. 맛이잖아요. 족발맛. 그죠? 그러니까 요 글자는 발족.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아이들한테 발족자 어떻게 해서 맛이요. 맛. 이렇게 되죠. 이렇게 글자를 외울 수 있는 암기 팁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천, 내천, 마디천, 일곱칠, 흑토, 여덟팔, 아래야, 불화. 50자 전부 그렇게 되네요. 모양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7급부터 넘어가면요. 요때부터는 이제 회의나 형성자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회의나 형성자들은 2글자나 3글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뭉쳐가지고서 이제 글자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글자를 나누어 주세요.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를 통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어요. 물론 그 자체를 그림으로 인식하면 좋지만 글자가 복잡해지면 어렵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이간자. 문 사이로 뭐가 붙이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문 사이로. 그죠? 문 사이로 햇빛이 비치네. 그러니까 사이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문과 문문자와 해일자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말씀원에 몸기자를 썼다고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말하는 거를 기록한다. 그래서 기록할 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몸기. 자, 두 글자에 대한 복습이 한번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두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서 의미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죠. 그러면은 세 글자에 대한 학습이 되는 거죠. 세 글자.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보세요. 생각념입니다. 요거는 뭐죠? 이재금자. 마음심입니다.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다. 생각할 염이 되는 거죠. 그죠? 요 글자는 근데 어떻게 배울까요? 요게 으가 돼버리면 쓱이 되죠. 쓱. 요게 아가 되면은 싹이 되죠. 쓱싹. 지금 쓱 들이민다. 그죠? 이재금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죠. 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역자 여기 있네. 이거 금이네. 이렇게 팁을 주는 거예요. 조금씩. 마음심. 마음의 모양.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다다익선 같은 경우는 만을 따자. 전역속에다 전역속 두 번이 반복이 되니까 만을 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를 등자 같은 경우 올레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오를 등자는 어디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모습. 멀리서 산을 바라보는데 여기 한 명 올라가고 있고 여기 두 명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멀리서 바라보면. 그러니까 오를 등이에요.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콩두자, 한일의 묘자. 콩을 먹어가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뭐라고요? 근데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콩두자라고 그랬죠. 두부 할 때 두자입니다. 그죠? 콩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두부. 콩두자 씁니다. 요것도 외울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 있는데 콩이 묘하게 생겼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다양한 암기 팁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올레자가 어떻게 됩니까? 나무목, 그 다음에 사람이. 나무 밑에서 돌쇠하고 갑분이가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나무 밑에 올레? 그래서 올레가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뭐, 레자가 그 레자는 아닙니다만, 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울 수 있는 단초만 준다라고 얘기한다면, 올레자 같은 경우는 괜찮죠. 그죠? 나무 밑에 올레. 외우기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또 다른 글자가 뭐가 있을까요? 연결해서 외우는 그런 글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문문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문자가 있으면 요 한 글자를 가지고 한 글자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요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바뀌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해일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사이 간자다. 이꾼자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물을 문자다. 귀자가 들어가면요? 들을 문이다. 자물쇠 모양을 만들어서 넣으면 빗장 관이다. 저 안에 다월자가 들어가면요 한가할 한자다. 나무목이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글자입니다. 한가할 한자가 됩니다. 이 글자 하나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를 연이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연관되는 글자를 익힐 수가 있는 겁니다. 니은, 기역, 나누기라는 거는 어머니 모자예요. 근데 어머니 모자로 끝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모자 위에 사람 인자 모양을 집어넣게 되면 매양매자가 됩니다. 매번. 여기에 나무 목자를 붙이게 되면 엄마라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매화와 같은 강인한 나무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매화매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칠복자입니다. 민첩하게 한다. 그래서 민첩할 민자입니다. 마음심이 붙어가지고 요 모양이 되면요. 뉘우칠 회자가 됩니다. 이 글자 하나로 연결이 돼가지고서 지금 쭉 몇 글자를 한꺼번에 외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모양 하나를 익히고 그것이 들어간 글자들이 합쳐져 가지고서 어떤 글자가 되는가라는 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꽤 많은 글자들을 한꺼번에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섞여 있는 스타일이고 부수학습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목이 들어가는 글자, 삼수가 들어가는 글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쭉 외울 수도 있죠. 이건 부수학습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음부분학습법. 예를 들어서 이게 오를 가짜란 말이에요. 오를 가짜가 있는 이게 음부분인데 이게 확장이 되는 여러 글자. 삼수가 붙어가지고서 이렇게 되면 물 하자가 되냐. 오를 가가 왜 하가 됐어요? 그러면 가가가가 하다가 하가 된 거잖아요. 이거 음이라는 거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가가가가 하하하하. 그죠? 여기다가 요 언덕 붙자 붙이고서 이렇게 되면 요거는 언덕 아자가 됩니다. 아자. 요 부분이 뭐예요? 음부분이에요. 음부분. 그죠? 두 개가 있으면요. 하프 문자 붙어가지고 노래 가짜가 되지 않습니까? 노래 가짜. 그죠? 이런 식으로 음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는 음부분 학습법이 있고 부수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부수 중심의 학습법이 있고요. 요렇게 두 가지가 다 섞여가지고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죠? 요런 암기 팁을 이용해가지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우리가요, 어려운 글자 중에 큰 덕자 있어요. 큰 덕자. 큰 덕자. 큰 덕자 어떻게 외워요? 요게 단일행자의 반틈 왼쪽에 있는 부분 자축거리를 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른쪽에 14, 1, 10 이렇게 쓰는 거예요. 14, 1, 10. 요거는 원래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고돌직자 모양이 변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가는데 굳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큰 덕이에요. 덕. 요 부분을 바꿔볼게요. 임금님 귀가 굉장히 크시네요. 그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네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14, 1심 그대로 쓰십시오. 그럼 이게 들을 청자가 되잖아요. 들을 청자. 큰 덕. 그죠? 들을 청자. 그러니까 어려운 글자들은 팁이 필요해요. 옛날에 이 교육 그 방법 뭐 이런 데서는 안 나오지만 옛날 훈장 선생님들도 그런 거 많이 하셨어요. 훈장 선생님들도. 우리 뭐가 있어요? 갓을 쓴 사람이 옛날 훈장 선생님이 서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갓을 쓴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다리 벌리고 똥을 쌌다. 아이고 추워라. 찰 한자다.
이거는 수백 년 전서부터 서당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디 기록된 건 아니죠. 예. 그냥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외우라고. 파자학습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글자를 풀어가지고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얘기를 만드는 거죠. 얘기를. 파자학습법. 예를 들면, 중국에 가면은요, 요렇게 된 비석이 하나 있어요. 이게 벌레충자, 벌레회라고 하는데, 벌레충이죠. 벌레회입니다, 원래는. 벌레충. 그 다음에 두의자가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충입이라고 하는데, 충입이라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게? 겉에 있는 거 연결하면. 요거 하나는 더 거주하셔야 돼요. 바람풍자죠. 그죠? 이건 뭐예요? 두의자인데 겉에가 있어봐요. 월이잖아요. 풍월이라는 거예요. 풍월. 바람과 달. 근데 여기 끝에가 없잖아요. 무변. 끝이 없는 자연이라는 뜻이에요. 끝이 없는 자연. 끝이 없는 자연. 얘하고 얘는 요게 없잖아요. 겉에가. 요 비석에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무변 풍월. 풍월 무변. 끝이 없는 자연. 이 파자를 해가지고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파자 학습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한자에 대해서 이렇게 익히려면은 여러 가지 진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8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 할 때에 그냥 무조건 써라. 무조건 뭐 읽어라.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재미있게 어떻게 설명하고 재미있게 학생들과 놀아주고 깊이 있게 설명해주고 그죠? 그 글자가 생긴 연원, 그 글자가 사용된 그런 역사적인 그 배경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시키고 파자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학생들의 인문학적인 그런 그 깊이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실력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한자를 가르치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초등학생이나 이런 어린 학생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4급 정도는 따시고 난 다음에 이런 학습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시고 연습하시고 하시면 이제 뭐 상당한 수준까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되면 뭐 한자 지도사로서 아주 만족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좋은 또 대면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